자 보면 이제 볼랜저를 이 밴드 자체를 보통 이런 데를 항상 지켰습니다. 거의 1 년, 2년 동안. 근데 그걸 뚫고 내려갔죠. 이제 그런 걸 이제 돌파라 그러는데 이 돌파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돌파가 되면 돌파에 순응하는 거죠. 추세가 하락 돌파가 나오고 있구나. 그래서 야 저점이라고 봤는데 하락 돌파가 나왔어. 근데 섣부르게 거기서 막 더 추매를 해서 무리하다가 더 빠져서 그냥 한 방에 거덜나는 투자를 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. 그거를 제일 경계하고 있는 게 좀 인내하는 거죠. 그래서 충분히 투매가 나오고 나서 이쯤 되면 내가 거덜이 낫겠구나. 내가 만약에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들어가서 이 4%를 맞았다. 그럼 뭐 거덜 났겠죠. 다 까먹었겠죠. 고런 자리에서 내가 거덜 나고 증시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자리에서 항상 그걸 좀 계산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공포지수 15 였습니다. 15, 16. 1.5개를 매수한 이후에 어제는 뭐 장중에 또 트럼프가 관세를 더 한다라는 뭐 얘기 속에서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빠졌는데 종가는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죠. 차트를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기술적으로 더 빠지기가 어렵습니다. 더 빠지려면 더한 매도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테슬라도 15% 급락했죠.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빠져서 더 빠질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1.5개를 매수해서 오늘 수익금이 어제 매수한 게 6,000달러. 제가 매수하고 나서 트럼프가 뭐 추가 캐나다와의 관세를 뭐 한다라는 뉴스 속에 흔들려서 이게 또 빠지는 게 아닌가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볼 때는 여기서부터 산 거를 손절을 하거나 더 밀려서 하락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25,000 정도나 21,000까지 반등이 나고 봐지고 그 이후에 눌림 이후에 뭐 저는 다시 나스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웬만해서는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그것을 깨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수익을 까먹은 거죠. 근데 제가 잘한 게 있다면은 바닥이라고 섣불리 생각해서 더 막 들이대지 않았던 거예요. 그리고 전저점을 이탈했던 자리 지난번에 매수해서 수익 봤고 그리고 숏으로도 한번 갔었는데 숏은 정리했고 이탈한 자리를 저는 이 정도로 봤는데 보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저점이라고 생각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. 해외 선물 같은 경우.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. 그거를 자제했다. 그리고 한 템포 더 기다려서 어제 매수를 한 거죠. 미국의 이제 투자 심리를 보는 것들이 지표가 있는데 공포 지수가 14였습니다. 14. 공포 지수 15, 14를 본 게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. 근데 그 자리에서 공포 지수가 10까지도 간다라는 거는 거의 뭐 리만 사태나 코로나 때 이후에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.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. 그래서 올해 저는 이제 나스닥 투자를 하겠다라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제일 쌀 때가 아닌가. 트럼프의 뻘짓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한번 시원하게 조정이 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쁜 게 아닙니다. 상승을 위해서는 조정이 있어야 돼. 차트를 보면 이 하락을 계속 늘려나갔죠. 전저점을 깼다라는 게 안 좋았고 이 볼렌저 밴드가 근데 여기 닫히는 이렇게 쭉쭉쭉 펴지면서 여기 내려갔어요. 근데 오늘 상승으로 이게 좀 닫히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반등 이후 다시 빠졌다가 쌍저점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뭐 제가 예측을 한 게 다 맞을 수는 없어요. 자 보면 이제 볼랜저를 이 밴드 자체를 보통 이런 데를 항상 지켰습니다. 거의 1 년, 2년 동안. 근데 그걸 뚫고 내려갔죠. 이제 그런 걸 이제 돌파라 그러는데 이 돌파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돌파가 되면 돌파에 순응하는 거죠. 추세가 하락 돌파가 나오고 있구나. 그래서 야 저점이라고 봤는데 하락 돌파가 나왔어. 근데 섣부르게 거기서 막 더 추매를 해서 무리하다가 더 빠져서 그냥 한 방에 거덜나는 투자를 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. 그거를 제일 경계하고 있는 게 좀 인내하는 거죠. 그래서 충분히 투매가 나오고 나서 이쯤 되면 내가 거덜이 낫겠구나. 내가 만약에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들어가서 이 4%를 맞았다. 그럼 뭐 거덜 났겠죠. 다 까먹었겠죠. 그런 자리에서 내가 거덜 나고 증시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자리에서 항상 그걸 좀 계산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엔비디아도 한 6%, 테슬라 7%. 최근에 이제 해외 선물에서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. 저 방송을 하면서도 서머타임 되기 전에
뭐 할 말이 없어요. 손실인 구간에서 뭐 손실이고. 하지만 손절하고 막 들이대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엔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. 다행히도 어제 그것을 좀 보여드렸다는 점과 그게 좀 맞아 들어갔다.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주봉입니다. 주봉 보면은 이 구름대가 강하게 있죠. 예, 강하게 있어요. 보통 이런 구름대를 뚫고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. 회복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. 그죠? 그럼 이제 이번에 나온 트럼프발 악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.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 같고 지수가 빠지고 하락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? 유동성을 좀 풀겠다. 금리를 더 낮추겠다. 그런 얘기들이 더 나오겠죠. 증시를 또 부양하기 위해서. 그래서 미국은 주식시장이 제일 중요한 나라입니다. 그래서 미국의 증시가 떨어진다. 심각한 문제입니다. 저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. 이 월봉 보면은 과거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왔었죠. 근데 이게 음봉이 하나짜리란 말이에요. 아직은 반등이고 어느 정도 반등 왔을 때 저는 좀 차익을 하고 좀 관망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저점이다 생각했을 때 베팅을 해서 손절 안 하고 버텨서 수익 내서 나오던가 아니면은 추세를 추종하자면은 반등이 나오지만 이게 또 빠질 확률이 있어요. 분명히 존재합니다. 추가 하락을 보통 한번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최종 하락 목표치가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무조건 뭐 바닥이다, 뭐 이제 뭐 크게 간다. 그것도 경계해야 되고요.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네이버 카페 저의 시황에도 올렸는데 뭐 많이 빠지니까 우리 이제 미국도 이제 하락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냐. 뭐 일본의 뭐 부자빠라는 분이 부자빠인지 무슨 그지아빠인지 뭐 대폭락이 시작된다. 막 그 말이 맞는 게 아닌가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딱 기회였던 것 같아요. 아직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지만 기술적 반등이라면 하락의 3분의 1 되돌리면 나와야 돼요. 그러면 지금에서 이 정도 이상 시나리오를 그리면은 29,000 정도까지 그쯤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. 좀 기다렸다가 다시 밀릴 때 사서 쌍바닥 짝꿍댕이 패턴이죠. 짝꿍댕이 패턴.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그림 같아요. 한국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걸 보면은 차트가 한계가 있습니다. 반등은 와요. 삼성전자도. 반등은 오는데 하락했다가 반등 오고 길게 오래 나중에 다시 빠진다는 그런 게 나와. 뭐 그런 차트들이 전 보여요. 지금 반등은 나오긴 나오는데 한계가 있다. 한국 증시가. 나스닥은 좀 다릅니다. 전 세계를 주도하는 업종이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하락이 좀 닫혔다. 볼린저 밴드가 하락을 닫아야 됩니다. 오늘 상승으로 하락을 닫아야 되죠. 뚜껑을 이렇게 닫히면서 뭔가 좀 흔들지만 결국은 더 올라간다고 본다면은 지금 뭐 어제 사가지고 오늘 파는 것도 뭐 좋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요번에야말로 매수가를 위협하지 않으면은 좀 가져가 보는 게 맞지 않나 좀 판단하면서 아직은 추세가 이렇게 하락이죠. 1차적으로 2만까지 돌려야지 여기가 저점이고 추세를 돌리는 상승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2만 정도까지 2만 100까지는 홀딩하는 게 맞지 않냐. 그리고 이제 반등은 첫날이니까 굳이 대응을 하는 행동 자체가 수익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. 재주 부리지 않고 all or nothing 전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뭐 매수가를 위협하면 나와야겠지만 만약 맞다 하면은 몇만 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걸려 들었죠. 저는 보통 이런 자리들을 좋아해요. 주식을 매매할 때도 확 내려치는 자리들.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. 그래도 이제 확률이 높은 자리, 많이 빠진 자리들. 그게 이렇게 올라간 자리보다는 매수하기는 좋다.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린 겁니다.